이제요, 정말 이틀 후면요, 2019년입니다. 네. 정말 올 한해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남북 모두에게 정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올 초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북한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졌는데요. 북한이 궁금해에서도 1년 동안 북한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 또 북한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잖아요.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연말 특집으로 북한이 궁금해를 통해 본 2018년 북한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정치, 사회, 문화 전 분야를 섭렵하고 계신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실장이신 홍민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분을 빼고 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없습니다. 예. 네, 북한 전문 기자시고요. 통일전망대를 30년 가까이 이끌어 오셨던 김연경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30년 가까이 북한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또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통일전망대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가 1989년에 베를린 장벽, 독일 베를린 장벽이 막 무너진 직후였어요. 북한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선거를 위해 각 선거구 단위의 선거위원회를 조직했다고 지난 18일 평양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예, 이제 그때에 봤던 북한의 모습 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네. 경직되고 무섭고 뭐 이러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이제 남북이 오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감회가 있고요. 네, 철옹성 같은 북한도 체제 변화는 더디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북한의 정치 그리고 사회, 문화 분야를 꿰뚫고 계신 우리 홍민 박사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예, 아무래도 저도 이제 북한 연구를 쭉 해왔지만 북한이 나름대로 좀 폐쇄적이다, 또 보수적이다. 그래서 변화보다는 좀 더 뭔가 안주하려고 한다. 뭐 이런 좀 관점이 좀 강했는데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북한 모습을 보면은 뭔가 굉장히 변화에 꿈틀거리는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 네, 저희 뭐 MBC 취재진이 여러 차례 평양을 오고 가면서 생생한 화면들 직접 보여드렸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놀라웠던 게 저는 그 평양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마다 스마트폰을 든 주민들의 모습을 다 담았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눈에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다는 거겠죠? 사실 저도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떠올린 말이 왜 남쪽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네들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쓰면서 북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걸 그렇게 신기해할까라고 하는 어떤 탈북민의 이야기를 듣고 좀 급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 휴대폰 도입에서 약간 특징적인 측면이 사실은 집에 집 전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집 전화를 건너뛰고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향하게 됐고요. 네.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이 갑작스럽게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좀 많이 바꿔놓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만큼 이 북한의 스마트폰 보급이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한의 스마트폰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통일전망대에서 바로 실물을 입수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에서 최근 인기가 있다는 모델 2종류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평양과 아리랑이라는 지금 휴대전화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휴대전화하고 뭐가 다른 거죠? 뭐 똑같아요. 되게 빠르네요. 제가 있을 때보다 엄청 빨라진 것 같아요. 말하는 곱슬이도 있네요. 제가 엄청 말하는 좋아해요. 것들이요? 그게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우리는 없는 것이 있어요. 백두산 총서. 백두산 총서가 뭔가요?
백두산 총독 백두산 이 가문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에게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들의 그 최고 지도자들의 그러니까 노작이라고 하는 게 저술 혹은 그 발언록 등을 담은 전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방대한 분량의 정치 교양 그 책자가 들어있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저거를 스마트폰에 탑재를 했을까요? 이게 워낙 이제 그 담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실제 뭐 종이라든가 뭐 이런 종이로 된 걸로 이렇게 소장하고 다닌다라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외부에다 이제 담아서 다니게 되면은 그때 이런 담화들을 확인하고 또 이런 걸 활용해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유용성 차원에서 아마 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북에 가서 만나는 분들이 노동신문을 아침에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앱으로 본단 말이에요. 노동신문이 하나의 정치 사상 그 선전 그 교재로 쓰이는데 북한 당국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비용에 고효율을 거두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 북한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안 되는 게 좀 맹점이잖아요. 내부에만 볼 수 있는 인트라넷이죠. 이걸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은 체제의 어떤 이제 유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통치에 있던 유용 편리 이런 걸 위해서 아마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최신 스마트폰 있잖아요. 얼마나 해요? 2,500위안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요? 그러면 2,500위안이면 한 380달러 정도 되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렇게 사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남들이 다 가지고 있고 뭔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맞아요. 자신만 못 가졌을 때 갖고 있는 이런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모방 심리에 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유행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제 풍습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중요합니다. 전국적인 시장 정보가 바로바로 소통이 되고 또 가격에 대해서 서로 정보가 교환되고 물건이 보내지고 받는 것에 대한 어떤 택배 시스템 이런 것도 다 핸드폰을 통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적 기능이 아마 주요하게 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스마트폰 하면은 뭐 소통과 교류의 상징이잖아요. 맞아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체제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고민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방식이 약간 뭐 컨테이너 박스에 가두듯이 약간 조직의 중심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장 활동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주요한 경제 활동의 그 공간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핸드폰은 허용을 어느 정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관리하는 전략 쪽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런 북한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북한의 시장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전역에 시장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공식적인 시장만 확인한 것으로 2017년 이제 12월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404개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그 종합시장 자체가 규모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지 면적 기준으로 봐야겠죠. 동대문 시장의 대지 면적의 수준을 갖고 있는 북한의 시장이 전국에 9개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좀 북한의 시장이라고 하면은 장마당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바닥에 물건을 쫙 놓고 사고 파는 그런 풍경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 역시 많이 바뀌었죠, 지금. 네, 이제 뭐 사실 지금도 습관상 장마당이라고 많이 부르기는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방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규모의 그리고 어느 정도 요 이렇게 매대가 규격이 있는 매대에 사용료를 내고 뭐 좀 시스템을 갖추고서 장사를 하는 시장들이 많이 있고요. 네. 평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대형마트랑 똑같은 모습의 시장들이 제법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마트 얘기하셨지만 저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일전망대에서 다룬 화면들이 많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요. 김영경 기자가 평양 마트에 가서 해맑은 모습으로 이렇게 쇼핑을 하고 나오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실 텐데 네.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평양에 있는 대형 상점이죠. 대동강 수산물 식당의 2층에 있는 상점입니다. 네. 네. 이제 주로 수산물 그리고 과자, 식료품들을 사는데요. 맛있고 레벨권한테인데 맛있고 가격이 있단 말입니다. 이야, 지금 장보러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꿀차, 물차 뭐라 그래요?
밀차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래서 뭐 좀 살게요. 어디? 아, 싸더라고요. 저게 380원이면은 이제 우리가 내는 돈이 3.7달러 정도? 오. 네, 상당히 싼 건데. 1kg이 한 3,800원 정도니까요. 광어 1kg이 한 2달러 정도. 지금 일단 신나셨어요. 보니까 계속해서 많이 담으셨네요.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에 찍어서 저렇게 모니터에 가격이 표시가 되고요. 네, 그럼 얼마입니까? 29.77달러입니다. 아, 달러로 29.77달러. 장을 많이 봤는데 내가. 야, 정말 싸네요. 네,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는 쌉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 사실 1달러가 북한 돈으로 105원 안팎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만큼 하고서 한 3만 원 정도? 장 보고 뭐 그런 정도밖에 돈을 안 냈을 정도로 싸기는 쌌는데 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돈이에요. 왜냐하면 1달러가 북한 내환으로는 8,500원 정도 하거든요. 와. 지금 그런데 보니까 지금 달러로 계산이 되거든요. 외국인들에게만 달러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뭐 내국인은 다르겠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국인들도 아주 요즘은 뭐 소액 거래에서조차도 다 달러라든가 중국 돈을 사용합니다. 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 돈이 갖는 신뢰도가 나름대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가 높은 이런 화폐를 주로 이제 주거래 화폐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북한의 호텔 종업원이 저에게 좀 소액권 달러를 좀 바꿔달라 그러면서 그 남쪽에 가시면 달러 다 쓰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쪽에서는 우린 한국 돈 쓰지 달러 안 쓴다 그랬더니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북한에 정말 달러 사용이 아주 일상화돼 있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에도 저렇게 마트들이 많이 있나요? 저는 이제 지방에 뭐 마트가 있는 곳은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북한도 어떤 유통망 현대화가 하나의 화두인데요. 아직까지는 지방은 그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좌판 같은 것들도 있겠죠. 네, 뭐 그리고 암시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도 이러한 상업 중심들이 퍼져나가는 게 북한 당국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화면 보니까 형태도 그렇고 지금 결제 방식도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처럼 카드를 쓰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크레딧 카드는 계속 외화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사용하지는 못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티머니 카드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나래 카드라고 써 카드잖아요. 있죠. 아, 지금 출연도 하시고 지금 화면에도 등장하시고 바쁘십니다. 저 당시에 실제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래 카드는 어디서든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탔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주로 외국인들이 씁니까? 아니면 내국인들이? 우리 사람들도 쓰고 외국인들도 탔습니다. 아, 저렇게 해서 지금 충전을 해주는 거죠? 제가 20달러만 좀 시험적으로 충전을 해봤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근데 샘물 그러면은 한 병. 샘물 한 병을 예. 시험적으로 한번 예. 써볼까요? 좋다. 그러면은 쓰십시오. 예. 샘물 한 병이 얼마입니까? 16원 50전입니다. 16원. 6달러. 그 예전에는 뭐 몇 센트 이게 잔돈을 교환하기가 뭐하니까 받기 뭐해서 그냥 가지세요. 아니면은 불필요한 무슨 엽서 한 장 사오고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허투루 쓰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 나래 카드를 쓰다 보니까요. 편리하네요. 이렇게 좀 전자카드를 도입해서 결제 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은행이 있었지만 사실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분 자신이 가진 화폐를 집에다 이렇게 축장한다 그러죠. 이렇게 모아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활발하게 거래되질 않고 순환되질 않죠. 기본적으로 화폐 유통을 활성화하고 내수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확실히 뭐 다양한 것들을 보니까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북한의 다양한 변화들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변화의 바람 속에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2019년에는 좀 어떤 부분이 변화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최근에 보면은 북한에서 금방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석에 앉혀준다는 게 뭡니까? 주민들의 생활을 좋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네. 그 경제, 민생 경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가 계속 보이는데요. 어쨌든 내년에도 그런 그 성과물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이 환경은 녹록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국가나 자력강생이라는 구호와 경제가 동시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얼마 전에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도처럼 해서 이제 그 신의주 총계획도를 펼쳐놓고서 이렇게 한번 조망하는 그런 아마 장면들이 그 매체를 통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대북 제재와 또 비핵화 관련된 여러 부분들이 잘 풀린다면은 아마 올해는 북한의 도시, 특히 이제 신의주, 뭐 삼지연, 원산과 같은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뭔가 대외적인 개방 모델로 좀 뭔가 삼으려고 하는 이런 도시들이 큰 변화를 겪으면서 아마 북한 전역으로 그런 변화들이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아마 기반이 만들어진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두 분 덕분에 2018년 통일 전망대 마지막 방송이 더욱 풍성해진 것 같은데요. 저는요, 매년 다음 해가 기다려지지만 이렇게 북한 때문에 다음 해가 기다려진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2019년도에도 북한이 궁금해에서는요,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